눈부신 윤슬이 풍기는 따뜻함과 추운 날씨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푸릇함. 이게 바로 남도의 겨울입니다. 옛날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시금치 시자만 들어도 얼마나 며느리 시집살이가 그랬는지 시금치를 안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몇십 년이 흘러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대로 지금 시금치를 만지고 있으니 이거 기가 찰 일입니다, 이거. 호된 시집살이와 지긋지긋한 시금치 농사.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계시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땡빛에 등을 지고 풀을 탁 메고 뒤돌아봤을 때 깨끗해졌을 때 깨끗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뤘구나. 성취가 내가 직접 농사에서 수확했을 때 그 보람 느낌은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되죠. 정말로 사랑스럽고 좋지요. 귀촌 후 알게 된 수확의 보람은 일상의 기쁨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소정 씨의 인생은 혹독한 추위를 이기는 시금치처럼 단맛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남쪽 끝자락 고성. 아름다운 바다와 천혜의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맹위를 떨치는 한겨울에도 푸릇함을 볼 수 있는 풍경이 여기가 남도임을 실감하게 하죠. 진짜 좋은 거 이거 마지막 정말 이제 이게 올게의 마지막 시금치다 그지? 마지막이지 그러면 이제 이건 봐 얼마나 좋은 거. 이 팔 힘 다 빠지겠다 진짜. 이거 그래서 낼록해라 네가. 이거 완전 치맛자락이다. 한참 캐고 나면 얼마나 어때하고. 한겨울 고성의 들판은 계절을 잊은 듯 시금치가 지천입니다. 그냥 또 무슨 우리 이장이 그 혹독한 추위를 스스로 이겨내고 푸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에 그 진가가 더 빛이 나죠. 이게 우리 고성 올평리의 시금치의 특징이에요. 되게 보라 빨갛게 보입니까? 뿌리도 굵고 이게 굉장히 달아요. 이걸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바다가 바로 보이잖아요. 바다 해풍이 샥 와서 그래서 이게 청정적으로 시금치가 아주 잘 된다라고요. 요거는 그럼도 한번 안 하고 그렇죠. 비료도 한번 안 하고 농격도 한번 안 치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내가 혼자서 하면 못해. 혼자니까. 겨울에는 뭐라 좋은 상품밖에. 분주히 일손을 돌려야 할 때면 이웃 간의 도움은 필수죠. 오늘은 소정 씨가 바쁜 이웃의 시금치 수확에 일손을 보탭니다. 요새는 농촌마다 젊은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도 들어와서 농사도 짓고 이런 거라도 하고 잘해. 뭐든 잘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 가면은 뭐 맛있는 것도 있는 거 없는 거 챙겨주고 예. 요거 형님 놀다 가라 크고 이랍니다. 그렇게 소정 씨는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웃에 바치지만 엄동설한 속에서 잘 자란 시금치를 보면 뿌듯합니다. 여기는 남편 본가예요. 남편 본가.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한 3년 처대기 놓고 3년간 살다가 이제 남편이 직장이 있어서 부산으로 나가서 살고 산지 몇십 년 만에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여기 터를 귀농의 꿈을 안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다시 내려왔는지가 6년 지났습니다. 이제 6년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도시에 두고 6남매 맏아들의 아내가 됐던 곳으로 40년이 훌쩍 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금치를 키우던 드넓은 밭에다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처음에 내려왔을 때 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시금치를 농사를 지금 직접 수확하고 지금 김매장에 한번 보내봤더니 하루 종일 해서 혼자 하루 종일 이 한 단이 이 단을 묶기 위해서 30단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나도 힘겨워서 이제는 시금치를 제가
직접 농사 짓는다기보다는 우리 밭에다 농사 지은 것을 제가 동네 이웃의 어르신들이 농사 지은 거 팔로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제가 경매로 받아서 온라인 판매 대신 해주고 방송으로 해갖고 이걸 홍보해주면서 판매하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수입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호기롭게 뛰어들었죠. 하지만 10,000제곱미터가 훨씬 넘는 밭농사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득 창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젊은 세대기가 농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루 종일 꼼지락꼼지락 뭐하노 이랬어요. 뭐를 하는지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제가 그날따라 택배가 가공품만 70만 원치 나가는 택배 작업을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저 형님 오늘 전 금액이 70만 원치예요. 그랬더니 그때 놀래서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조금씩 알아주더라고요. 지금은 다 인정해주는 내 것도 팔아주라 이렇게도 하고. 사실 소정 씨에게 시금치 농사는 정해진 운명 같은 거였습니다. 평생 시금치 농사를 지은 시어머니의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였죠. 그런데 어머니를 떠올리면 고달팠던 시집살이가 먼저 생각나고 그 시절을 떠올리면 시아버지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너무나도 큰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랬으니 뒤에 친척분들이 네가 해라 이래서 첫 답도 띄웠고요. 상녀 나갈 때 너무나도 내가 상녀를 자꾸 늘어져가지고 상녀꽃이 떨어지고 상꾼들이 뒤에 무슨 며느리가 힘이 그랬어가지고 상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버지 사랑을 원없이 받았거든요. 어쩌면 그런 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쫓아 고성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어르신을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도와드리고 있죠. 이렇게 단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 많이 농사가 많은 분은 바로 이제 경매장으로 경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또 장날이 있어요. 1일장, 6일장, 시골에는 장이 있어요. 직접 소비자들한테 장에 가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온라인 판매. 이게 지금 한 단 한 단 만드는 이게 이제 택배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한 단 가격을 만들어준 가정을 단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르신들이 정성껏 가꾼 시금치가 조금이라도 더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소정 씨는 판로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주문이 제법 만족을 주고 있죠. 이게 주문 들은 거 지금 택배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박스. 이게 더 이상은 택배 박스가 이게 초과하면 안 되는 이게 계속 박스. 이게 15kg짜리 박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위 크다 보니까 5개 이상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5개 단위로 이렇게 주문 받고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철마다 주문하는 단골 손님까지 생겼죠. 이거는 똑같은 시금치인데 작업하고 남은 거, 작은 거, 상품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작지만은 아주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 덤으로 지금 되게 비싸지만은 이제 이게 주문해주는 이 고객님한테 감사의 표시로 제가 이거를 덤으로 조금 넣어주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일만큼이나 소비자의 밥상까지 잘 올라가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소정 씨는 고객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신선한 것을 어저께 작업한 거를 오늘 내가 바로 택배를 보내서 3일 만에 신선한 걸 고객이 바로 받아 먹을 수 있다. 그거의 큰 장점. 우리 지역에서만 이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거 이제 팔로가 조금 힘들다 아니면 제가 너무 주문량이 많아서 감당 못 할 때는 형님 해주세요. 아니면 경매장에 조금 해주세요. 경매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소포장으로 이제 택배 작업을 하고 나갑니다. 다음 날 매서운 바닷바람에 햇볕에 따스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의 기운으로 한겨울에도 들판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았을 작물들이 걱정돼 소정 씨는 부지런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남도 이렇게 춥기는 참. 이게 또 꽁꽁 얼어버렸어. 꽁꽁 얼었어.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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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얼었습니다. 자, 그래서 넓은 밭농사가 힘에 붙여 시금치 농사는 잠시 내려놨지만 그렇다고 한가하게 쉴 틈은 없습니다. 야들야들 파릇파릇. 아유, 오늘 내 이거 수확 엄청 이네. 장터에 가져가려면 시끄레 장터 하려면 진짜 건강하게 맛있게 생겼어. 이게 원래 이렇게 펴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게 봄동 배추라는 건데. 주로 이제 제가 같이 기농한 게 있어요. 블루베리와 그다음에 마당에 쫙 깔려 있는 게 와송.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게 지금 저 시설하우스. 시설하우스가 2동입니다. 그 하우스에서 이제 겨울에 여기는 겨울에 이제 따뜻한 남쪽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하는 게 대파. 그다음에 지금 이게 있는 게 양파예요. 양파,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이제 봄동 배추나 배추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여기는 덮어놓으면 여름 한 3, 4월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농 6년 차. 소정 씨도 이제 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귀농을 준비한 13년의 시간 덕분이죠. 햄이 되게 맛있거든요. 짠짠해요. 이거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아니 멀쩡한지 한번 봅시다. 수리. 짠! 보세요. 아주 선호하는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색깔도 그렇고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말 그대로 황금배추, 항암배추도 있고 황금배추도 있고 속이 노랗탁해서 굉장히 고소하대요. 뒤돌아봤을 때 힘들지만은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볼 때 아, 내가 참 잘 키웠구나, 잘하고 있구나. 소정 씨는 농업 관련 학교를 기반으로 농사는 물론 농산물 관련 특허와 즉석 가공, 유통까지 가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해온 단체 활동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됐죠. 농가마다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벤치마킹을 그렇게 하면서 농업 관련 공부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농가마다 다녀보니까 체험하는 거, 뭐 또 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해서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농업 관련 대학교를 9군데를 수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블루베리 나무에 눈길을 주고 배추에 말을 걸며 밤새 모두 별일 없었음을 확인한 뒤 소정 씨가 도착한 곳, 바로 시금치 경매장입니다. 요즘 품질은 어떤지,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시금치를 잘 팔기 위해선 살펴봐야 할 것도 많죠. 제철 시금치는 채소의 향과 과일 못지않은 당도가 일품이라죠. 우와, 좋다. 양 많고. 맛있게 생겼다. 와, 이거는 1kg도 넘을 것 같아. 양도 많고 크기도 그렇고. 절정입니다. 정말. 시금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소정 씨. 진짜 맛있는 거다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맛있고 몸에 좋은 시금치를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소정 씨가 음식 준비를 합니다. 시금치가 제철을 맞으면 꼭 먹는다는 시금치 전. 이걸 먹을 때마다 층층시하 시집살이를 하던 47년 전이 떠오릅니다. 많이 나죠. 어머니보다도 그 위에 우리 씨 할머니가 허리가
해가지고 처음에 연애할 때 왔는데 저런 몸으로 집에서 살림을 하시고 농사를 짓고 한 게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양지 바른 그 동백나무 앞에서 이걸 주면은 뜨겁다고 그래 착착 이렇게 찢으면서 막 드신 거 거기 눈에 선해요.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특별한 추억이 있는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추억을 먹는다고 하죠. 집안 가득 전에 고소한 냄새가 퍼지면 그 시절 맛있게 드시던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리워집니다. 형님, 지금 읍입니까? 아, 지금 우리 집 빨리 오이소. 내가 맛있는 시금치전 부치놨으니까 형님이 시식 좀 해줘. 알았어, 빨리 오셔. 어이.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15,000짜리가 있어. 15,000짜리. 전화 한 통에 금세 달려온 이웃들 덕분에 오랜만에 만든 시금치 전이 더 꿀맛입니다. 우리 여기는 제가 기농에서 처음에 그 정착하는 데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농사 선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은 보기에는 이래도 8순이 넘으신 머리가 보라색이었는데 조금 이제 진해졌네요. 8순 넘으신 우리 노인 회장님 정말 뜻밖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강산이 4번 바뀌고 돌아와 보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도 많았죠. 그때 먼저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이웃들입니다. 여글이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엄청 더 세 보이잖아요. 사람이 이미지가 그랬거든요. 근데 엄청 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도 좀 많이 받고 이 농장을 가꾸면서도 처음 시작하면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엄청 열정적이세요. 엄청 부지런해요. 부지런고 에너지가 팡팡합니다. 뭘 하면은 요 주위 다 갈라 먹어요. 욕심도 없어요. 뭐 좀 특색 있다 이러면은 블록에 나눠주고 이러지. 맞아요. 혼자 그러지도 안 하고 나 처음 있어 놀랬어요. 너무 부지런고 음식 만드는 참 잘해 최고라. 잘해 진짜 잘하고 본받을 것도 많고 좋아요. 사실 소정 씨의 집에서는 맛있는 향기가 담을 넘을 때가 많습니다. 타고난 음식 솜씨에다 귀농 준비를 하면서 배운 기술을 더해 온라인으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찾는 사람이 꽤 많다네요. 경남 지역에 남도 쪽의 바다에서 나오는 이게 오만둥이에요. 바닷가 오만둥이 해초류 같은 건데 오만둥이인데 이거를 제가 장아찌로 저만의 레시피로 이 오만둥이 장아찌 특허를 내서 지금은 메인 상품으로 잘 온라인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만둥이를 미더덕과 같은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식감이 더 오도독한 특징이 있죠. 소정 씨는 이걸로 장아찌를 만들었고 그 특유의 맛과 씹는 맛에 반해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내려와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한정식을 갔는데 이 장아찌를 봤어요. 나오는 장아찌를. 그래서 제가 원래 요리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요리사 출신이라 그걸 응용을 한 거예요. 바다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느끼하고 비린내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산화된다든가 변질된다 이러면은 큰 그 식중독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술, 생강청으로 단맛을 내고 깔끔하게 잡내를 잡아주는 그렇게 해서 저만의 레시피로 특허를 냈습니다. 귀촌을 하면 농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농사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도 눈을 돌렸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죠. 훨씬 깔끔. 소득 창출
귀농해서더라도 그냥 농사만 짓고는 절대로 이게 수입이 생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에 하다 보니까 제조 가공하고 자연스럽게 가공 공부를 자꾸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집을 지으면서 제조 가공 허가를 낸 거예요. 제조 가공은 개인이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려오자마자 이 지역에서만 나오는 오만둥이, 그게 메인 상품으로 해서 자꾸 이제 커지고 이래서 지금은 블루베리, 튜브형 블루베리 잼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기청, 반찬류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계절 반찬류는. 시금치도 그렇듯 반찬 판매도 판로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낯선 만큼 어려운 것도 많지만 이웃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재미도 있죠. 라이브 방송하는 거 이거를 미리 예약거를 일주일 전에 아니면 며칠 이제 예약거를 걸어 놓으면 미리 이제 제가 이제 홍보도 되고요. 여러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부탁도 할 수 있는 그거를 예약을 걸어 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산지직송을 먼저 가봐야 돼요. 산지직송? 근데 수준이 아니라.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약속을 해놓고 못했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여기가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땐 떨려서 말도 잘 안 나왔죠. 그런데 이젠 술술 막힘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현장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렇게 제가 고객 수도 없고 처음이고 이렇게 한 명도 들어오면은 이거는 진짜 기적적이라 하고 기대하지 말라고 우리 교육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전혀 어마어마한 많은 그 영상들이 있는데 얼마만큼 그에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서 손을 클릭을 해서 주문을 하기까지가 정말 힘들다라고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그 오만둥이가 나의 정말 그래서 그런 게 그 즉석에서 계속 댓글이 들어오고 주문이 탁탁 들어온 거 너무 신기루였어요. 놀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같이 콩닥콩닥 하니까 떨림 없이 너무 재밌게 했다고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아서 그게 용기를 가지고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자. 산책 가보자. 산책 가보자. 산책 가보자. 천천히. 아침 산책 가보자. 바다를 배경으로 살다 보면 삶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일상을 보낼 때가 많죠. 어이구, 이거 물 봐라. 따로 물 맑다, 이봐라. 아이고야, 물 맑다. 이렇게 물 많이 차기는 참 오래간만에 보네. 이게 바로 앞바다에 있다라는 거. SNS를 통해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다 보니까 사진을 찍는 일도 자연스럽습니다. 항상 하루 일기처럼 일상을 올리니까 블로그도 그렇고 또 이게 자연 풍경이 도시에서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소통하는 개념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롱이하고 산책하면서 우리 다롱이가 스타예요, 스타. 산책 끝났어요. 가자. 천천히 돌지 말고. 자자. 날씨 좋아요. 날씨 좋아요, 다롱아. 하나, 둘. 할아버지 산소 가볼까? 가자. 아이고, 힘들어. 오늘은 산책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조금 돌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길에 늘 멀리서 눈인사만 건네던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하고 있네. 그리고 내가 그때 잘 봤네. 잘 키워냈네. 아프지 말고 손 아파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안 아프고 열심히 잘 살고 있어서 고맙다 이러시겠죠?
할머니 산소 가보자. 할머니 산소부터 가보자. 전을 참 잘 드셨는데 그 전을 제가 해상하면서 시금치 전을 한번 부쳐봤어요. 그냥 속상할 때 펑펑 울고 가면 속이 시원해서 부산까지 왔다가 부산까지 울고 간 적이 있어요. 생전에 전을 좋아하셨던 시할머니 앞에 맛있게 드셨던 시금치 전을 놓고 절을 올립니다. 며느리를 누구보다 예뻐해 주셨던 시아버지께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시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며느리는 지금 시아버지의 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가서 실컷 울고 나면 있잖아요. 뭔가가 여기가 시원하고 시원한 그 무슨 소화제 먹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남몰래 가서 울고 돌아서고 이러기를 참 여러 번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발길을 돌립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얀 머리가 된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내가 트럭을 몰고 서울도 갈 수도 있고 남들한테 조금만 도움이 되고 모범이 되고 내 생활에 보탬이 되고 내 집안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여걸스러운 여장부 같은 여성 농업의 CEO 김소정이가 되고 싶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곳. 여기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하지만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지나가면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봄 기운이 불어오겠죠. 그리고 겨울의 엄동사랑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단맛을 올린 시금치처럼 몇 번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우리 인생도 봄을 맞으면 더 달콤해질 겁니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